안녕하세요. 채무종결자의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이버 범죄 집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이버 범죄는 어떤 범죄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지 한번 알아봄으로써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울러서 만약에 이런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 사기 같은 걸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가장 유명한 게 보이스피싱이 있죠. 최근에 좀 많아진 게 뭐냐면 로맨스 스캠입니다. 로맨스 스캠이 좀 많고 주식 리딩방 사기가 좀 있어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그럼 사이버 범죄의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그곳이죠? 그쵸. 네. 그런 데서 그럼 많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이 발생되긴 하는데 실제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그 대부분의 가해가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졌었죠. 여전히 문제가 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 전담반이 있어요. 경찰서에. 사이버 범죄 전담반이 있는데 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보이스피싱에 한해서는 강력반,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보통 가해자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 피해자분들 개인 돈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대출 받아가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거죠. 가장 흔한 거 지금 누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아픈데 생활 그 입원비, 병원비 얼마가 필요해. 이거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넣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가장 피해 금액이 큰 게 뭐냐면은 대출 사기입니다.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가 같이 결합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울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 바꿉니다. 서울 보증 땡땡. 서울 보증 무슨 기관 이런 식으로 바꿔요.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채무가 있으시네. 그 채무를 갚으셔야 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1억 정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증까지 보여줘요. 그런 분들은 지금 되게 빚에 허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사채를 쓰든지 아니면 2금융권, 3금융권을 쓰셔가지고 돈을 마련하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현금으로 다발로 주면은 운반자가 가져가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범죄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로맨스 스캠이라고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처럼 사귀는 건 아닌데 사귀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3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너무 잃었어. 근데 지금 피해액이 1,000만 원이래. 나 이거 못 갚으면은 감옥 갈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을 뜯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한테서 많은 돈을 뜯어내고 나면은 연락 두절되면서 연락이 끊기는 그런 피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피해자들이 이게 범죄다, 뭔가 시그널이 그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시그널은 항상 있어요. 이 사기 피해 전형적인 부분인데 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냐, 멍청이냐 이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시민들이거든요. 근데 한번 걸려들면은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을 하면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는 내가 기존에 냈던 매몰 비용을 회수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빠져드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내가 이 사업 할 거니까 1억 빌려줘 하면은 빌려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투자해. 그럼 절대 투자 안 하죠. 근데 되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해요. 리딩방 사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거 투자해봐라. 이거 투자하면은 정말 큰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못 믿겠죠. 나 거짓말 하지 마.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돈 버리는 셈 치고 10만 원, 30만 원만 투자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은 누구나 투자하거든요. 투자하고 나서 보여줍니다. 실제 그 계좌 잔액 30만 원 투자했더니 이 돈이 60만 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 돈 드릴까요? 물어봐요. 다시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하겠죠. 이번에는 30만 원 말고 100만 원만 투자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늘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지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님의 계좌가 정지가 됐습니다. 계좌가 인출이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빼시게 되면은 뭐 더 큰 손실이 있어가지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금만 더 투자해 주시면은 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요거를 뭐 빼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딱 봤더니 내 피해액이 뭐 3억, 4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투자한 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만듭니다. 이게 약간 늪 같은 느낌이에요.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다 빠져버려. 입에 빠져가지고 사기 피해자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도가 없나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바로 계좌부터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계좌 이체부터. 금융기관 쪽에서 연락을 하면은 바로 막아줘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힘들거든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행동하는 건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 피해를 당해가지고 채무가 많이 늘어나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위생 제도를 통해서 개인위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개인위생 같은 경우는 사기 범죄 피해자들 있죠.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입증하시게 되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게 되면은 기존 36개월 변제해야 되는 걸 24개월 변제하는 걸로 줄여줘요. 개인위생제도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생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네요, 기간이. 네, 회생에서 범죄 피해자들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별도로 마련해 놓은 이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입증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을지 일단 그 부분은 고소하셔야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먼저 하시고 생각보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요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결국 돈을 옮기려면 누군가 운반을 하든지 계좌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반책이 있으면 그 운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계좌 이체라면 그 계좌에 계정주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잡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입증하고 소명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개인위생 절차를 신청하시면은 그럼 개인위생 절차 진행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소명할 수 있는 결과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반책이나 계좌이체 계정주는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텔레그램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그 공지를 하면은 그거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범죄 피해를 이제 직접적으로 구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다른 또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예민한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이라고 봐야 될까요? 가담했다. 근데 알고 가담했느냐, 모르고 가담했느냐. 알고 가담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분이.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다 지셔야겠죠. 혹시라도 그런 고액 알바 형식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불법적인 것 같다. 보이스피싱인지는 모르겠는데 불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20대 젊은 대학생이 자기 계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가담돼가지고 가담한 게 아니라 가담이 된 거죠. 민사재판 받는 것까지 봤어요. 재판에서 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위생 말고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 행위가 일회성의 하나고 그리고 정말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일단 형사처벌은 면책이 됩니다. 형사처벌 안 받을 수는 있어요. 대신 민사적인 책임은 지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몰랐다는 게 과실이 될 수 있거든요. 형사 책임은 고의에 대한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은 실수였다라고 하면은 형사 책임은 안 질 수 있지만 실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 태도를 보면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보이스피싱을 알고 가담했다
라는 거를 떠나서요. 내가 이걸 불법적인 거는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은 몰랐다 정도? 그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그냥 보이스피싱 범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운반책으로 쓰였어요. 돈을 받아갖고 왔죠.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그 총책한테 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총책이 그 안에서 한 20만 원 정도 월급이니까 20만 원 빼가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례에 대해서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이 돼요. 아, 나는 그 300만 원만 운반했어요.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그 범죄단체가 가해를 줬던, 피해를 입혔던 모든 금액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걸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진다. 그럼 요거는 어떠한 제도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도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비면책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는 면책이 안 돼요. 고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책임 대상이 되는 거고 중과실은 이제 별도로 이제 봐야겠지만 이 형사처벌 받으면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됩니다. 반대로 몰랐다, 전혀 몰라가지고 형사책임을 면했지만 민사책임만 남으신 분들, 이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구제될 수는 있겠죠. 근데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제 가담 정도를 봅니다. 회생법원도.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보겠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대출이 너무 많아요.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한테 대출을 해준대요.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인데 이때 사기 범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그냥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개인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아웃 등을 통해 가지고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낫고 추가 대출 받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가장 커요. 특히 채무 중에서도 최근에 발생한 채무들이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최근 채무예요. 대부분 다 3개월 이내에 발생된 채무들이에요. 근데 그게 막 몇 억씩 돼요. 몇 천만 원씩 돼요.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피해 진술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가해자하고의 통화 녹음 내용. 근데 이게 너무 범죄가 고도화돼가지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어. 계좌 이체 얼마만 해줘. 이런 소액 사건들 되게 많아요.